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유학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영상에서 중1에 경험할 자유학년제 알아봅시다 라는 말씀 나눠드렸죠.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이번 영상 다 보시고 아래 설명 누르셔서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자유학년제는 초등학교형 수업을 중1에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교과 중심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지필평가 보는 형식을 갖지 않고요. 좀 참여형 수업 좀 많이 하겠고 그 다음에 그걸 과정 중심 평가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을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기초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가 되면요, 그러니까 중1이 되면 아이들은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진로 탐색,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1이 되었을 때 자유학년제를 맡게 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유학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요, 능동적 학습 태도를 길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년제에는 참여 중심 수업이 많습니다. 교과, 오전에 하는 교과 수업들도 참여형 수업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하는 진로 탐색, 주제 선택, 동아리, 예술 체육 활동 등 모두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여형 수업이란 말 그대로 아이가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칠판에 빽빽하게 쓰시고 그것을 그냥 적어 놓고 45분, 50분 동안 그냥 선생님 말만 계속 듣고 있는 전통적 수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통적 수업과요, 참여 중심 수업의 사이에서는요, 학생의 능동성이 필수입니다. 이 전통적 수업에서는 학생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결국 잘 듣고 자기 머릿속에서 잘 굴려서 정리하는 게 공부가 되겠죠. 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요. 하지만 참여 중심 수업에서는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1년간 수업에서 허송세월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만약에 지식만을 너무 중요시 하시는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조사 수업이라든지 이런 과제들 나오면 야,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문제집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게 아이를 기르실 경우에 아이가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에서 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선택하고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배우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공부 역량이라고 이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힘 자체를 길러야 되는 거지 수동적으로 앉아서 받아먹는 아이를 길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100점 만점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집 풀리는 거 보면 그런 거 조사학습 안 해도 그냥 정답만 잘 외우면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조사 막 한다고 낑낑대고 있으면 야, 그거 대충 하고 문제집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부모님의 그런 말씀, 그런 태도가 아이의 소극성을 자꾸 기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실 때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정립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학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해야 되지? 나는 학원 문제집이나 풀래. 정말 수업 중에 보면 이 밑에 수학 문제집 넣어놓고 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업 중에 다른 문제집을 푸는 아이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중위권 정도는 있지만요,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만 해서는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조사 숙제, 조사 학습,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정규 수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야, 선생님 어차피 검사 안 하는데, 야, 가져가도 그거 뭐라고 안 해. 그 점수 내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 아니래. 그냥 대충 해. 문제집 풀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엄마표 학습 하니까 교과서만 펴놓고 공부하는 게 또 100%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조사 학습하고 숙제할 때 평가와 상관없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너 최선을 다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라는 말씀은 역시 또 찾아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뭐 조사해야 돼?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조사해? 프랑스 파리에는 어떤 게 있어? 엄마 프랑스 파리 가봤는데 에펠탑 이거는 몇 미터일까? 한번 찾아볼까? 무엇에 대해서 조사하면 좋을까? 라고 옆에서 대화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이 두 가지 책에서 이야기한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외워.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려. 평가 아니니까 대충 해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학력을 만들고 역량을 만들고 지능을 만드는 거거든요. 능동적인 태도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아이에게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년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학력 저하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시험을 안 본다. 시험을 안 보면 당연히 공부를 소홀히 할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인해서요.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있겠지만 분명히 학력 저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력 저하는 모든 아이에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앞서가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케어하에 다 할 거고요. 결국 부모님이 관심을 덜 가지신 분, 그냥 도덕행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정을 중심으로 학력 저하가 생길 텐데요. 저는 제 책을 읽어보시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힘들게 막 공부 많이 시켜라 이런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공부는 더 느리게 가도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중1 시점입니다. 단순히 이상적으로 어떻게든 잘 될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초등학교는 훨씬 느리게 가셔도 되고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어머니들 생각에 반 정도 속도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환점이 언제가 돼야 되냐? 바로 중1 시점이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공부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시고 느리고 천천히 제가 이 초등 6년 하브루타로 완성하라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등 1, 2학년 때 공부 적응시키시고요. 3, 4학년 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공부 연습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5, 6학년 때는 공부 독립, 스케줄 짜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이 공부 독립을 시키셔서 중1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등 6년, 중고등 3년, 6년에서 12년 중에요. 6년은 공부 역량을 기르면서 공부를 좋아하고 자신 있게 기르는데 중점을 두시고 중1부터는 사실 입시가 시작이 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2부터는 등수와 석차가 다 나오는데 이때 제대로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아이의 자신감이나 이런 측면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승부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 벌어지긴 하지만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뒤처져 버리면 이미 따라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1 시점을 좀 중요하게 보시기는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유학년제로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열심히 한다면 자신감이나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공부 방법들, 교과서에 적힌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하시고 초등 5, 6학년 때 하루 스케줄도 스스로 짜고 얼마큼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고 재계획을 세우는 등 이 공부 독립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6년 시기 동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놨을 때 중1 가서 자유학년제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에 힘을 쏟고 집에 와서는 또 6년간의 입시 공부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겠죠. 자유학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참여형 수업이 1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능동적으로 태도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1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조사학습이라든지 숙제,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참여하려는 그런 태도들 길러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참여 중심 수업으로요. 아무래도 교과 지식, 전통적인 지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1 시점부터는요, 가정에 돌아와서 더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리고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 초등학교 때 길러주셔야 자유학년제 1년 동안 다른 친구들이 뒤처지더라도 같이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